안녕하세요. 6장 강의를 맡게 된 위데이터랩 정한재라고 하고, 이번 6장에서는 서브쿼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목차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브쿼리의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서브쿼리의 종류, 그리고 세 번째는 서브쿼리의 활용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서브쿼리란 무엇인지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서브쿼리가 무엇이냐? 서브쿼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 쿼리 안에 새로운 SQL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메인 쿼리라고 돼 있고 서브 쿼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쿼리가 두 번 중첩돼서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서브 쿼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서브 쿼리를 사용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괄호를 열고 그 안에 select from where를 똑같이 SQL을 쓸 수 있고 기존의 메인 쿼리 안에 뭐 select 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from 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where 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는 select 문에 select from where having 그리고 insert 문에 values 그리고 업데이트 문에 set 아니면 where절 아니면 delete 문에 where절 이런 식으로 총 네 가지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는 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 쿼리는 반환하는 결과와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고 여기 정의가 돼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뒤에 서브 쿼리의 종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뭐 서브 쿼리의 종류에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총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칼라 서브쿼리, 그리고 두 번째는 싱글 로우 서브쿼리, 그리고 세 번째는 멀티 로우 서브쿼리, 그리고 네 번째는 멀티 컬럼 서브쿼리.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차- 강의를 진행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는 총 요렇게 이렇게 정의가 되고 1, 2, 3, 4번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브 쿼리는 총 크게 분류를 하면 이렇게 네 종류의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브 쿼리는 쿼리 안에 메인 쿼리 안에 또 다른 중첩되는 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칼럭 서브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반환 결과가 싱글 컬럼, 싱글 로우인 서브쿼리를 스칼라 서브쿼리라고 합니다. 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예시는 저희가 실습을 진행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id란 컬럼이 있고 그 안에 값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id란 컬럼 안에 그 로우, 그 해당되는 로우가 값이 1, 하나. 오로지 한 개만인 걸 스칼라 서브쿼리라고 하고 그리고 반환 결과가 싱글 로우인 서브쿼리는 싱글 로우 서브쿼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스칼라 서브쿼리랑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싱글 컬럼이 빠졌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겠죠? 정확히 딱 이 그림이 싱글 로우 서브쿼리랑 제일 유사하네요. 지금 여기 그림 안에 나와 있는 서브쿼리와 그리고 세 번째는 멀티플 로우 서브쿼리라고 되어 있는데 반환 결과가 멀티플 로우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가 value 1, 2, 3, 1, 2 이렇게 적혀 있는데 value 1, value 2가 있는데 여기서 value 3, value 4가 한 줄 이상이, 두 줄 이상이면 멀티플 로우 서브 쿼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반환 결과가 여러 개의 열인 서브 쿼리가 멀티 컬럼 서브 쿼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여기가 컬럼도 여러 개고 그리고 그렇게 컬럼도 지금 여러 개 있고 뭐 이런 걸 멀티플 컬럼 서브 쿼리라고 할 수 있겠죠. 컬럼이 하나, 둘, 두 개 이상 되면 멀티플 컬럼 서브 쿼리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서브 쿼리는
일반적이라기보다는 특히 그냥 셀렉트절에 많이 쓰여요. 셀렉트 문에. 뭐 예를 들면 셀렉트절에 들어갈 수도 있고, 프롬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웨어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셀렉트 문에 많이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사용 예시는 실습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렇게 보면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실습을 직접 진행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개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일단 싱글 로우 서브 쿼리에는 단일행 특징에는 단일행 비교 연산자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단일행 비교 연산자는 저희가 1장에서 셀렉트 문에 대해서 배우면서, 2장에서 셀렉트 문에 대해서 배우면서 간략하게 뭐 이런 연산자를 셀렉트 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멀티플 로우 서브 쿼리에는 뭐 이런 in이나 뭐 비교 연산자 그리고 플러스 올 해서 여러 여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연산자가 쓰이고, 그리고 비교 연산자와 n이나 sum을 쓰기도 하고, 더해서, 그리고 exist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연산자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거를 multiple row subquery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 중에 하나죠. 다중행 비교 연산자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반환 결과를 항상 이제, 예를 들면 서브 쿼리를 쓰는 목적은 큰 테이블이 있으면, 뭐 읽기 엄청 큰 테이블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그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그 읽는 범위를 좁혀주고, 그 읽는 범위를 좁혀준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특정 테이블에 1만 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서브 쿼리를 활용해서 100건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100건에서 단일행 뭐 아니면 비교 연산자를 활용해서 범위를 더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브 쿼리는 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나, 뭐 조인도 비슷하겠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보통 서브 쿼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사용 방법은 저희가 이제 다른 아래 실습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서브 쿼리의 활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실습에서는 전화번호가 020-4067-1802인 고객의 주문 정보를 확인하기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셀렉트 절이 있고 프롬 절이 있고 웨어절에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단일행이기 때문에 단일행 연산자는 기용만 쓰였고요. 제가 이게 왜 단일행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자, 지금 이렇게 전 DB를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요 서브 쿼리 안에 있는 셀렉트 문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지금 보시면 행도 하나고, 지금 컬럼도 아이디 컬럼 하나인 것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서브 쿼리는 스칼라 서브 쿼리에 해당을 해요. 네. 그럼 서브 쿼리문의 결과는 스칼라인 거. 여기 종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반환 결과가 싱글 컬럼이고 싱글 로우이면 스칼라 서브 쿼리다. 방금 제가 어, 네. 쿼리문을 작성했을 때, 여기 입력을 했을 때 지금 반환 결과가 하나고 131 아이디 하나만 나왔죠. 그러면 얘는 스칼라 서브 쿼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는 연산자랑 같이 쓰였죠. 그러면 커스터머 아이디가 131인 사람만 찾아서 그 사람의 이제 오더 스테이블에 있는지 없는지, 오더 스테이블에 해당 커스터머 아이디를 가진 그런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를 하는 쿼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서브 쿼리를 통해서 전화번호가 02 46
4067-1802인 고객의 아이디를 조회하여 메인 쿼리에 웨어 조건에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는 다음에 저희가 굳이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오더스 테이블에 해당 131의 커스터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주문 정보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서브 쿼리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서 활용된 테이블은 오더스 테이블도 있고 커스터머 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추출해 나간 거죠. 그럼 제가 이 전체 쿼리를 조회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131, 커스터머 아이디 131을 가진 사람이 언제 주문을 했고, 토탈 프라이스, 그 주문한 뭐 금액, 총 주문 금액은 어떻게 되며, 그거를 응대받은 인플로이 아이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주문 정보들을 출력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굳이 조인 방법을 활용하지 않아도 이런 서브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네. 이제 웨어절 서브 쿼리 예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인 연산자랑 함께 쓰였죠. 왜 인 연산자랑 함께 쓰는 걸 보여드렸냐면, 여기 보시면 싱글 로우 서브 쿼리에는 비교 연산자, 는 기호, 단일행 비교 연산자가 쓰일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멀티플 로우 서브 쿼리에는 in이랑 비교 연산자 플러스 n, all, any, 그리고 exist 이런 식으로 네 개랑 쓰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 서브 쿼리 안에 있는 조회 조건이 아, 서브 쿼리 안에 있는 서브 쿼리를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바나나 결과가 5개죠. 그럼 5개라는 건 멀티 로우 서브 쿼리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개 행이 있으니까. 그럼 멀티 로우 서브 쿼리인데, 그럼 인 연산자랑 같이 쓰이거나 아니면 그 단일행 비교 연산자랑 함께 쓰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 연산자랑 함께 쓰였고, 이 ID 4, 5, 6, 10, 12에 해당하는 인플로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 오더스 테이블에서 그 인플로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만 조회하는 결과가 바로 이 결과고요. 제가 이걸 한번 직접 전체 다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4, 5, 6, 10, 12에 해당하는 결과만 나왔고, 보셔도 지금 EMP 아이디는 4, 5, 6, 12 안에서, 10, 12 안에서 조회가 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멀티플 로우 서브 쿼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금 이 문장은 이 셀렉트 문 전체를 좀 해석을 해보면, 일단 from절, 오더스 테이블, 주문 정보 테이블에서 요 주문 정보 테이블에서 employee ID가 4, 5, 6, 10, 12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커스터머 아이디랑 데이트 오더드 그리고 토탈 프라이스 EMP 아이디를 가져온다. 그리고 오더 바이 1은 커스터머 아이디로 정렬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런 조건을 넣은 이유가 지금 연봉이 4,5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조회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연봉이 4,500만 원에 이걸 나누기. 저희가 샐러리를 아마 월봉으로 해놨을 텐데 여기 오더스 테이블을 커스터머 테이블 인플로이 여기 인플로이 테이블을 보시면 이게 월봉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샐러리 값에서 4,500만 원을 12로 나눈 다음에 샐러리랑 샐러리 값이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가 연봉이 4,500만 원인 사람이 어느 정도 범위가 축소가 될 테니까 거기서 나온 애들이 4, 5, 6, 10, 12인 거죠. 그래서 웨어절에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걸 보여드렸고
그리고 인 연산자랑 함께 활용되는 멀티플 로우 서브 쿼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음, 그럼 이번에는 또 똑같이 웨어절에 쓰이지만 나딘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 반환 결과를 보시면 이 오더스란 테이블에는 커스터머 아이디, 그러니까 이 주문 정보란 테이블에 커스터머 아이디, 고객의 아이디가 아이디 값이 이렇게 쭈루룩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보여드리면 이런 커스터머란 테이블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커스터머에도 아이디 컬럼이 있죠. 이 아이디 컬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쿠팡에 가입은 해놨지만 실제로 주문한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저희가 조회하고자 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방식을 활용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서브 쿼리를 활용해서 조회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문 정보 테이블에는 저희가 커스터머 아이디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 실제로 지금 여기서 조회를 하면 여기 오더스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아이디를 조회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이피 이렇게 쭈루룩 순서 없이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죠. 그러면 요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이 커스터머 아이디, 그러니까 이 커스터머 아이디가 포함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주문 내역에 없는 고객 리스트.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나딘 조건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주문을 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제외가 되고 주문한 적이 없는 사람들만 조회를 하게 되는 그런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활용하는 게 not in 연산자고 이 서브 쿼리에 있는 결과들만 제외하고 조회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쭉 전체 쿼리를 조회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주문 정보 테이블에 없는 주문 정보 테이블에 없는 아이디를 가진 고객들이 쭈루룩 41개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쿼리를 작성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보면 더 자세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뭐 이런 건 어떤 상황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뭔가 쿠팡이라는 앱을 깔고 거기다 가입은 했지만 뭔가 휴면 계정인 것 같다. 그럼 휴면 계정으로 이 사람을 전환을 해야 되면 뭔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쿼리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은 다 휴면 계정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쿼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웨어절 서브 쿼리에 대한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같은 문장인데 같은 결과를 반환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달라진 게 여기선 in 연산자를 썼고 여기서는 exist 연산자를 썼어요. 이 두 개를 저희가 왜 직접 보여드리고자 하냐면 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이 결과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서브 쿼리의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서는 지금 이 서브 쿼리를 사용을 하지 네. 여기선 지금 약간은 다른데 사실 비슷한 방법이에요. 여기선 약간은 달라요.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는 조인을 한 거고요. 웨어절 통해서 오더스 테이블 그리고 커스터머 테이블을 활용해서 조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C라는 엘리아스를 줬고 커스터머 테이블은 C라는 엘리아스를 줬고 오더스라는 테이블은 O라는 엘리아스를 줘서 지금 두 개를 웨어절 안에서 보시면
조인 조건을 해서 커스터머랑 커스터머 테이블이랑 오더스 테이블에 있는 커스터머 아이디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더스 주문 내역에 있는 아이디와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지금 일치하는 애들만 이렇게 쭉 찾은 거죠. 일치하는 애들만 쭉 찾은 거예요. 그럼 조인이 활용이 된 거겠죠? 그 아이디 값을 가지고 일치하는 애들만 쭉 찾는데 여기에 일치하는 애들이 있으면 나디그지스트 때문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 내역에 없는 고객 리스트 조회하기라는 이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딘 이 위에 있는 이 문장이랑 동일한 효과를 얻는 쿼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그지스트 연산자를 뭔가 테이블 로우가 많다. 뭔가 이런 식으로 직접 그냥 있는지 없는지 단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그지스트 연산자가 튜닝 측면에서는 효율이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그지스트는 그냥 있다 없다라고만 표시를 하면 되는 연산자인데 인 연산자는 전체를 다 읽어서 뭔가 그 테이블 내에 있는 각 컬럼별로 비교를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이그지스트 연산자가 인 연산자보다 효율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표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번 실행 계획을 한번 직접 예를 들면 이런 동일한 상황이 있다. 뭔가 이그지스트 연산자로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인 연산자로 바꿔야 되는 동일한 상황이 있으면 한번 직접 실행 계획을 떠서 비교를 해봐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각 회사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뭐 테이블 레코드, 테이블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동일한 상황이 있다면 뭔가 저희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이그지스트 연산자가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 더 효율이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조회를 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41건 주문 내역이 없는 고객 리스트를 조회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까지는 웨어절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프롬절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저희가 오더스 테이블에 12월 6일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오더스 디테일 테이블에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테이블은 오더스 아이디, 주문 아이디를 담고 있고 이 주문 아이디는 오더스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와도 일치하는 아이디입니다. 이 참조하는 값으로 갖고 있는 포린키고 네. 그리고 beverage ID, 음료의 아이디도 여기서 각각 갖고 있고요. 그리고 beverage count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인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베버리지 테이블에서도 읽어오지만 여기서 보시면 지금 베버리지 테이블 먼저 선언을 했잖아요. 프롬절에 보시면 그러면 베버리지 테이블에서도 데이터를 읽어오고 이 셀렉트 절 안에서 이미 한 번 더 범위가 줄여진 오더스 디테일에서 범위가 축소된 지금 왜냐면 여기 beverage ID 값을 ID로 그룹 바이를 했기 때문에 그 오더스 디테일에 기존에 있던 이 355건의 데이터가 범위가 훨씬 줄어들겠죠? 왜냐? beverage ID로 그룹 바이를 했기 때문에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온 서브 쿼리 문장 얘를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총 20건이 나오거든요. 20건. 데이터가 20건으로 줄어들어서 이 오더스 디테일에 있는 beverage ID별 썸한 값, 그거를 이제 썸한 beverage count, 이 음료 주문 건수를 썸한 총 주문 건수로 이 썸을 한 값을 썸 count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료 아이디별로
그룹 음료 아이디별로 각 음료 아이디의 총 주문 건수를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20건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이 20건의 추출된 데이터를 이제 베버리지라는 테이블과 조인을 하는 겁니다. 조인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베버리지에서 아이디 값 그 저희가 B에서 조회한 오더 디테일에서 조회한 그 아이디 값과 뭔가 일치하는 그 아이디를 가진 음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베버리지라고 조회를 해보시면 여기도 각 음료의 아이디 값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디를 표시하진 않지만 각각에 맞는 아이디를 갖고 있다면 그거를 이름으로 대체를 하고 썸 카운트를 여기서 조회한 이 서브 쿼리 내에서 조회한 썸 카운트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 베버리지란 테이블에서는 이름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오고 이 오더스 디테일이란 컬럼에서는 오더스 디테일이란 테이블에서는 이런 값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 요 각각 아메리카노도 각각 고유의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번이겠죠? 그 아메리카노는 1번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고 각 음료마다 각각의 고유한 아이디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인을 수행합니다. 그럼 조인을 수행하게 되면 지금 아이디 값이랑 베버리지 오더스 디테일에서 갖고 온 아이디 값이랑 그 베버리지란 테이블에서 가지고 온 아이디 값이랑 서로 일치하는 애를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얘를 이 아이디 값을 대체하고 이런 식의 아이디 값을 대체하고 실제 음료의 이름이 대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 이 음료 이름별 총 판매 개수 테이블 조회하기라는 이런 저희가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도 있고, 뭐 그냥 바로 주인을 수행하는 방식도 있어요. 굳이 서브 쿼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이제 오늘 강의는 서브 쿼리를 중점적으로 사용해서 뭐 어떤 결과를 저희가 도출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서브 쿼리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A라는 테이블을 읽고 그리고 여기 A라고 엘리아스가 돼 있잖아요. 그럼 A라는 테이블과 서브 쿼리를 활용해서 얘를 하나의 테이블로 보고 이 서브 쿼리를 하나의 테이블로 봐서 B라는 엘리아스를 줘서 이 서브 쿼리로 나온 값이 20건의 데이터가 있었죠. 20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그거에 맞는 결과 값을 도출한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프롬절에도 서브 쿼리가 들어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서브 쿼리를 하나의 테이블로 봐줘라. 프롬절에 있는 서브 쿼리는 하나의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엔 셀렉트절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음. 이번에는 사실 이건 동일한 결과, 두 개가 동일한 결과긴 해요. 하지만 동일한 결과긴 한데, 아까 본 쿼리랑 동일한 결과긴 한데, 이번에는 셀렉트절에 서브 쿼리를 넣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1차적으로 그럼 이 서브 쿼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얘는 이렇게 지금 엘리아스가 들어가 있어서 얘만 직접 살펴보긴 힘들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요 쿼리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더스 디테일이 O라는 엘리아스로 돼 있고 베버리지 테이블이 지금 B라는 엘리아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 B 베버리지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와
O란 오더 디테일에 있는 베버리지 아이디 값이 일치하는 애들만 가지고서 거기에 해당하는 네임, 이름, 음료 값의 이름, 음료 테이블의 그 이름만 조회한 쿼리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일치하는 애가 이렇게 쫘르륵 네임 컬럼에 아메리카노, 뭐 카푸치노 이렇게 쭈루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셀렉트절에는 이렇게 네임 값만 표기가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쿼리를 읽을 때는 사실 셀렉트 절부터 먼저 읽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먼저 from 절부터 읽어줘야 돼요. 그냥 전체 메인 쿼리로 봤을 때는 그럼 일단 from 절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면 orders detail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근데 orders detail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얘를 그룹 바이, beverage ID, 음료 아이디별로 그룹 바이를 해준다. 그러면 그 음료 아이디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별로 데이터가 나오게 표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더바이는 빼고 오더바이는 제외하고 이건 정렬, 단순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셀렉트절인데 셀렉트절에 서브 쿼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서브 쿼리가 이렇게 beverage name 이런 식으로 엘리아스가 돼서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이 beverage count, 오더 디테일에서 가지고 온 beverage count를 가지고 이제 sum count라는 엘리아스를 줘서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랑 지금 퀄이랑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아까 from절에 들어가는 beverage를 우선적으로 from절에 들어가던 서브 쿼리는 그 beverage 테이블을 먼저 읽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오더스 디테일을 먼저 읽어서 쿼리를 시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beverage 테이블에서 이름을 가지고 와서 얘를 셀렉트 절에 표시를 한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셀렉트 절의 서브 쿼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beverage 테이블과 orders 테이블의 테이블을 서로 조인을 해서 그 전체 주문 내역 테이블을 음료 이름으로 조회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한번 쿼리를 한번 복사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요 베버리지 테이블에서 이번에 이름만 이 오더스 디테일에 있는 아이디 값과 베버리지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 값과 일치하는 애들만 찾아와서 이름을 표시를 했고 그리고 이름이란 값을 가져왔고 이거를 베버리지 네임이라는 엘리아스를 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쭈르륵 가져오겠죠? 그리고 오더스 디테일에서는 sum count 이 그룹 바이를 활용해서 sum count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 쿼리를 통해서 두 테이블에서 각각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셀렉트절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지금 아까 프롬절에 들어가는 쿼리와 셀렉트절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는 둘 다 같은 데이터를 표출하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각각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위치를 바꿔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디서 먼저 읽어오느냐 이렇게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뭔가 이런 여러 방식이 있다는 걸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실행 계획, DB가 내부적으로 어디서 먼저 읽어오고 어떻게 읽어오고 이런 걸 정하는 실행 계획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실행 계획에 대한 비교는 아래 실행 계획을 조회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실행 계획을 어떻게 조회하는지를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선 뭐 셀렉트 절의 서브 쿼리를 똑같이 한번 해봤고 이번에는
서브 쿼리를 활용하지 말고 이너 조인, 저희가 조인을 아마 5강에서 다뤘을 거예요. 그 조인을 다뤘었는데 조인을 활용해서도 똑같이 같은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beverage라는 테이블과 그리고 오더스 디테일이라는 테이블, 이렇게 두 테이블을 가지고 조인을 수행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조인 컬럼의 기준은 beverage ID, beverage 테이블의 ID와 오더스 디테일의 beverage ID가 되겠죠. 그럼 서로 일치하는 애만 가지고 와서 sum count, 그룹 바이를 name으로 합니다. beverage name. 그러면 아메리카노, 음료 이름별로 데이터가 표시가 돼요. 그러면 각 음료 이름별로 데이터가 표시가 되니까 이때 여기서 음료, 이- 음료 이름별로 그룹 바이 한 애들을 가지고 썸을 하게 되면 그 오더스 디테일에서 가져온 베버리지 카운트를 통해서 썸을 하게 되면 그 음료의 총계가 나오겠죠. 각 음료별 주문 총계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오더스 이너 조인을 활용해 볼 수 있긴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세 쿼리 동시에 다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시는 걸 활용해 보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실 이런 쿼리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룹 바이. 어디서 먼저 읽어오는지. 예를 들면, from절, 지금 선행 테이블이 beverage 테이블이기 때문에 어느 테이블에 데이터가 더 많고, 어느 테이블에 데이터가 적고, 이런 걸 비교해서 선행 테이블을 정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from절에 어떤 테이블이 위치하고 있고, 조인은 오더스 디테일이란 테이블을 이랑 같이 조인을 하는 걸,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온절을 통해서 어떤 컬럼을 활용해서 조인을 수행을 하는지 이렇게 온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할 게 그룹 바이. 그룹 바이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음료 이름별로 총 판매 개수를 조회하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선 그룹 바이를 음료 테이블의 name이란 컬럼을 가지고 그룹 바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룹 바이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룹 바이를 하고 조인을 수행해서 동일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강의 자료를 한번 수정을 했는데 여기가 요 문장이 그 수정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드리면 기존 강의 자료에서는 서브 쿼리가 뭐 조인보다 뭐 약간 성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좀 단호한 문장이 있어가지고 뭐 그거를 저희가 수정하고자 이걸 수정본을 배포를 했었는데요. 사실 서브쿼리랑 조이는 어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뭔가 데이터 건수에 따라서 뭔가 결정이 돼요. 아까 이그지스트랑 나딘도 비슷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서브쿼리문에서 그룹 바이의 데이터 양에 따른 조인 양과 조인문에 조인되는 데이터 양에 따라 성능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했던 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각 테이블의 로우 뭐 데이터 건수가 어느 정도 되냐.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20건이 있고 뭐 여기는 355건이 있어요. 총 데이터가 355건, 20건 총 이렇게 되는데 뭔가 이게 그룹 바이를 해서 서브쿼리에서 자체적으로 그룹 바이를 해서 뭐 표시가 되는 데이터 양이 한 100건이라고 치면 서브쿼리가 조금 더 서브쿼리가 조금 더 성능상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점이 있을 수 있고 만일 조인이 뭐 예를 들면 100건밖에 안 되면 서브쿼리가 좀 더 성능상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조인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막 데이터 건수가 만 건이 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조인을 통해서 그 읽는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 읽는 범위를 축소시켜서 조인을 통해서 뭔가 성능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쿼리의 실행 계획의 비교를 한 뒤에 사용하기를 권장한다라는 저희가 메시지를 문장을 넣어놨는데, 실제로 그럼 실행 계획을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똑같은, 아, 요 쿼리에서, 저기 이 쿼리에서 이 쿼, 요 쿼리 맨 앞줄에 explain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런 쿼리 플랜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실행 계획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화살표들이 있을 거예요. 화살표들이 있는데, 화살표가 가장 안쪽에 있는 애가 먼저 수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점점 바깥으로 갈수록 이제 마지막에 수행되는 애인 거고,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SQL 인문 강의에서 이 실행 계획에 대한 요소를 다 설명드리는 건 취지에 맞지 않고, 그리고 네, 취지에 맞지 않아서 이걸 막 전부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건데요. 그냥 좀 더 쉬운 거, 약간 쉬운 것만 좀 살펴보면, 자, 각 쿼리마다 같은 쿼리여도 이 안에 내부적으로 수행 시간이 다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실행 계획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방금 같은 쿼리를 날렸는데도 얘는 0.28초가 걸리고 얘는 3.01초, 3.01ms가 걸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행 계획은 내부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어떤 걸 읽는데 얼마나 걸렸고, 뭔가 어느 로우에서 어디서 조인이 수행됐고, 아니면 어디서 뭐 시퀀셜 스캔이라고 해서 그냥 시퀀셜 스캔은 그냥 쭉 일자로 읽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쭉 일자로 읽는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스캔을 언제 수행을 했는지 이런 걸 구간별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실행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실질적으로 뭐 쿼리를 튜닝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실행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다. explain이라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해당 쿼리 앞에 저희가 쓰는 쿼리 앞에 explain이라는 명령어를 넣게 되면 그 커리가 어디서 어느 시간에 어느 시간을 잡아먹었고 어느 구간에 어느 시간을 잡아먹었고 특정 구간에는 어떤 인덱스를 활용을 했고 그리고 어떤 데서 스캔을 수행했으며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실행 계획이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간략하게 넣어봤고, 같은 조회 결과를 반환하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실행 계획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실행 계획을 비교하신 다음에 뭔가 이게 기업에서 사용하는 뭔가 그런 쿼리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이런 직접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비교를 해본 다음에 같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강, 저희 그 6강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아마도 4강, 그 4강에서 다중행 함수 부분을 그때 이 4강의 함수 분량이 너무 많았어서 제가 아마 기존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초과해가지고 다중행 함수 부분을 잠깐 못 다룬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못 다룬 부분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4강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그때 윈도우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빈약하게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sum이나 뭐 count나 average나 이런 거 되게 중요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설명을 못 하고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쭉 이제 윈도우 함수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면 윈도우 함수에서 종류 중에 집계 함수가 있고 비집계 함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집계 함수는 sum, 아까 활용했던 sum이란 함수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count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average, 평균값을 반환하는 함수, 그리고 mean이라는 최소값을 반환하는 함수, max라는 최대값을 반환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집계 함수의 종류가 쭈루룩 있고, 그리고 비집계 함수에는 이런 랭크 함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엔타일 함수, 그리고 뭐 이런 퍼센트 랭크 이런 함수들 이 비집계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종류만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랭크 함수는 어떤 때 쓰냐면 그냥 뭔가 이런 소개를 좀 어느 정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 랭크 함수는 어떨 때 쓰냐? 예를 들면 뭔가 지역별로 뭔가 순위를 매겨야 할 때, 매출 순위를 매겨야 할 때, 뭔가 서울 지역에서는 총 판매 매출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런 비교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뭐 이 순위를 매겨서, 예를 들면 서울이 매출이 1등이었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기억에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부산이 매출이 꼴등이에요. 그러면 이 랭크 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순위를 나타내 줄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한번 직접 저희가 활용을 해보면서 감을 익혀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함수의 신텍스는 뭐 select 이렇게 쓰이고, 그리고 from절, 뭐 from절 당연히 쓰이고, 그리고 select절 안에 이런 윈도우 함수가 쓰인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순위 관련 함수에 대해서 먼저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로우 넘버, 랭크, 댄스 랭크가 있거든요. 근데 요 세 개는 등수로 표시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약간 미묘한 차이점을 다 지니고 있거든요. 얘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쿼리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냥 한번 먼저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보게 되면 지금 오더스 테이블에서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거기서 총 10건만 앞에 나온 10건만 잘라서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로우 넘버, 랭크, 댄스 랭크 지금 각각의 컬럼들이 만들어졌죠. 이걸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랭크를 매겼냐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오버 다음에 괄호 열려 있죠. 그리고 오더 바이라고 돼 있는데 이 토탈 프라이스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여기 토탈 프라이스 보이시죠? 그러면 이 주문 카운트 그리고 총 주문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랭킹을 매긴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지금 로우 넘버라고 치면 1, 2, 3, 4, 5, 5, 6, 7, 8, 9, 10 이렇게 되고 랭크라고 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공동 3등이 있고 바로 5등으로 넘어가죠. 근데 댄스 랭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동 3등 처리는 하지만 지금 바로 다음 순위가 4위로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랭크는 조금 더 댄스 랭크 함수보다는 조금 더 러프하게 범위를 잡는 거고 댄스 랭크는 엄청 범위를 이렇게 좀 축소해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순위 바로 다음에 4등이 이어지면 예를 들면 공동 3위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바로 4등이 이어지면 얘는 댄스 랭크 함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랭크 함수에서 공동 3등이 있는데 그냥 공동 3등 다음에 바로 5등이 나온다 이러면 랭크 함수고 그냥 로우 넘버 순서대로
로우 넘버면 1, 2, 3, 4, 5, 6, 7, 8, 90. 그 각각의 고유에 맞는 그냥 로우의 순서대로 표기가 되는 게 이제 로우 넘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예시를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 그냥 로우 넘버와 랭크와 댄스 랭크의 차이를 보여드린 거고, 걔도 한번 직접 수행을 해보면, 네. 로우 넘버는 이런 식으로 공동 순위를 고려하지 당연히 않겠죠. 그냥 로우의 순서대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거니까. 랭크는 공동 순위를 이렇게 공동 1등이라고 하고, 그 다음이 바로 3위. 3위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댄스 랭크는 공동 1등 다음에 바로 2등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범위가 확실히 랭크가 좀 더 러프하고 댄스 랭크가 좀 더 말 그대로 댄스가 촘촘하다는 의미잖아요. 촘촘하게 순위를 매긴다. 이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엔타일 함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걸 해보면 뭔가 이해가 확실히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 엔타일 함수가 뭐냐면 이 엔타일 다음에 지금 괄호 열고 5라고 돼 있잖아요. 이 5라고 해놓고 beverage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럼 요게 얘를 beverage 테이블을 총 5등분합니다. 5등분해서 그냥 무작위로는 아니고 이 컬럼이 보시면 이 테이블이 이 테이블의 순서대로 지금 등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얘 엔타일 다음에 5가 나오면 5등분을 한다. 그러면 얘를 한번 4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얘를 4로 바꾸면 얘를 4등분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 1, 1, 1, 1, 1, 2, 2, 3, 3, 3, 3, 3, 4, 4, 4, 4, 4. 총 이렇게 해서 4등분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3을 바꾸면 3등분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n분할한 등수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넘어가고 얘는 이제 표현식 기준 첫 번째 값을 반환하는 first value라는 함수인데요. 한번 직접 활용을 해보고 직접 반환을 해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beverage라는 테이블을 조회를 했어요. 근데 이 조회를 했는데 얘가 지금 order by price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price를 기준으로 정렬이 수행이 된 겁니다. 이 프라이스 기준으로 정렬을 수행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값이 4천이죠. 4천이기 때문에 first value 함수에 들어가는 프라이스는 4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first 표현식 기준 첫 번째 값을 반환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고요. 뭐 크게 중요한 함수는 아닙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뭔가 이런 식으로는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주식시장에서 주가 변동이 주가 변동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 분석하고 싶을 때, 뭐 주식시장은 주식 가격이 시간에 따라 변동되니까 일정 기간 동안 뭐 최저가를 본다거나 아니면 최고가를 찾는다거나 라스트 밸류를 통해서 최저가, 최고가를 찾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작 가격 그리고 종료 가격을 비교한다거나 뭐 비교를 통해서 뭐 주가 상승 아니면 하락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퍼스트 밸류나 라스트 밸류를 한번 활용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라스트 밸류는 이제 범인의 마지막 값을 반환을 할 때 라스트 밸류라는 걸 쓰는데 뭔가 활용법 자체는 지금 퍼스트 밸류랑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차이점이 없는데 한번 보시면 지금 얘는 그냥 일반 테이블을 우리가 라스트 밸류를 굳이 선언하지 않고도 조회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시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인 좀 비교를 통해서 뭔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비교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여기 예제를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1번부터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인플로이 아이디에서 오름차순 지금 오름차순 정렬 지금 오더바이 다음에 아이디하고 ASC가 빠져 있으면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그리고 DSC 요건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각각 했고 그리고 퍼스트 밸류와 라스트 밸류를 지금 이렇게 각각 적용하신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라스트 밸류에 대해서는 지금 값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어센딩이던 디센딩이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두 함수 모두 오더바이에서 정렬된 집합에서 순서대로 열을 비교하긴 하는데 퍼스트 밸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행을 읽나 두 번째 행을 읽나 첫째 행은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첫째 행은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이 1입니다. 아니면 마지막 행을 읽어도 변함없이 15입니다. 하지만 라스트 밸류의 경우 매번 행을 읽을 때마다 예를 들면 이 행을 읽을 때마다 읽는 행이 마지막 행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2를 읽으면 2가 되는 거고 3을 읽으면 3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내림차순으로 해도 마찬가지. 1을 읽으면 1이 되는 거고 2를 읽으면 2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ID 값이 지금 그러면 first value랑 last value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ID 컬럼에서 ID 컬럼을 오름차순으로 읽으면 first value가 1이 되고 그러면 쭉 first value 기준으로는 쭉 1만 나오는 게 맞고 그 여기서 first value descending으로 했을 때는 그럼 15를 먼저 읽는 게 맞겠죠? 그럼 15를 읽게 되면 15 first value descending의 값은 15가 되는 게 맞겠죠. 얘는 마지막 행만 읽어오니까 descending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last value는 각 행에 있는 그냥 값을 그대로 읽어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first value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첫 번째 읽어오는 값 그리고 마지막 읽어오는 값만 읽어온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st value 같은 경우 매번 행을 읽을 때마다 읽히는 행이 마지막 행이 되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해서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범위를 한번 지정을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rows between unbounded preceding and unbounded following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줄 보게 되면 확실히 first value와 last value, least value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얘가 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범위가 다 지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첫 번째 읽히는 행이 바로 이렇게 1은 1, 2는 2, 이렇게 돼버리면 라스트 밸류를 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을 해서 지금 어센딩으로 했을 때 ID 값을 어센딩으로 했을 때 15가 라스트 밸류가 되는 거고 뭐 ID 컬럼을 디센딩,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는 당연히 마지막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1, 1만 읽고 오고
이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이걸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범위값을 제대로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쿼리랑 어, 이 쿼리랑 이 쿼리를 넣어준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윈도우 함수 중에 레그랑 리드의 함수도 있는데 사실 얘는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누적 분포 반환 함수도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룹 바이는 저희가 5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저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요 6장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무언가 음료 이름 별로 그리고 뭐 여긴 아니고 여긴 음료 이름별로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면 그룹 아이디 별로, 아니면 음료 이름 별로, 무언가 뭐뭐 별로가 붙을 때는 보통 그룹 바이를 쓰거든요. 뭔가 이런 그룹을 특정을 해서 뭐 그룹을 여러 개로 분할한 다음에 그 안에서의 토탈 프라이스, 서만 값을 구한다거나 보통 그래서 그룹 바이가 이런 집계 함수랑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보시면 오더스 테이블의 컬럼 EMP 아이디별로 그룹화를 한다. 뭐뭐 별로 그룹화를 할 때 뭐 이런 그룹 바이가 활용이 된다라고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지금 오더스 테이블에서 직원별 판매 성과를 조회하기인데 그냥 오더스 테이블만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지금 여기 테이블에 엄청 뭐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지금 여기는 각 건수 하나만 나와 있는데 얘를 EMP 아이디 별로 묶어서 보고 싶다. 그러면 EMP 아이디별로 묶어서 어떤 값을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토탈 프라이스를 합하는 값을 보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이게 그 직원의 총 성과가 되겠죠. 얼마를 팔았는지 이런 지표가 될 테니까 총 판매 금액을 살펴보기 위해서 EMP 아이디별로 묶는다. 각 직원의 총 판매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 바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EMP 아이디가 각각 요 지금 오더스 테이블에 있는 EMP 아이디 별로 그룹화가 됐고 그 EMP 아이디 별로 얘를 잠시만요. 얘를 EMP 아이디 1번은 총 얼마를 팔았고 15번은 총 얼마를 팔았고 이런 거를 그룹 바이라는 이 그룹 바이 절을 활용해서 이런 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 그룹 바이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음, having, rollup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 그룹화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오늘은 저희가 저번 주에 그룹 바이는 어느 정도 데이터 그룹화 부분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실행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고 그리고 서브 쿼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서브 쿼리란
그 하나의 메인 쿼리 안에 들어가는 중첩되는 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위치 각각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서브 쿼리의 종류엔 어떤 게 있는지 스칼라랑 싱글로우, 멀티로우, 멀티 컬럼 이렇게 종류가 있고 사실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 어떤 연산자랑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중요하겠고 살펴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셀렉트문에 제일 많이 서브 쿼리가 활용이 되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지만 각각의 실행 계획이 다 다르다. 저희가 실행 계획을 넣은 이유가 각각 실질적으로 어떤 게 어떤 상황에서 더 효율적인지는 다르기 때문에 실행 계획을 통해서 두 쿼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실행 계획을 한번 해보는 실습을 진행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6주 동안 잠시만요. 네. 여기 저희 포스터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6주 동안 준비한 내용은 딱 오늘까지고요. 이제 그간 6주간 이렇게 꾸준히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모두 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SQL 입문 강의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뭐 내년에 또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6주 과정이 끝났다는 거 공지 드리고요. 그간 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희가 무료 강좌를 사실 이렇게 한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뭐 직접 이런 온라인 대면으로 하는 세미나도 진행을 하지만 무료 강좌도 또 다른 무료 강좌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다른 강좌로 뵙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저희 SQL 입문 강의는 이- 오늘 세션을 통해서 끝났음을 알려드리고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